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유명 연예인 왕리홍이 이혼을 선언한 후 전처 리징레이의 과거사가 계속 흘러나오며 사건이 불거지자 중공중앙기율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설과 함께 시진핑의 발언을 인용, 비열한 연예인에 대한 문책을 경고했습니다. 19일 저녁 중기위 홈페이지에 시진핑이 지난 14일 전국 문예계에서 한 연설을 인용해 문예 종사자 자신의 수양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문화 분야와 사회생활의 생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 문예 종사자가 분명히 단정하지 않으면 인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시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위 글에서 왕리홍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스타 연예인, 인간 설정의 붕괴를 언급해 독자들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평론가 외사는 왕리홍 사건 관련 이슈가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라며 이는 중공 당국이 정권 위기를 전이하는 목적에 아주 부합되며 이러한 목적에서 중난하이에서는 비밀 지령을 내려 인터넷을 전면 개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개방 외에도 왕후닝이 주관하는 홍보 시스템이 먼저 여러 방식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봉쇄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CCTV가 신속하게 세뇌극 대결전의 엔딩곡에서 왕리홍이 부른 음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왕후닝은 이른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맹심하라는 주제의 교육 공작팀 팀장으로 주로 세뇌를 통해 관리들의 생활 기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닝은 자신도 아내를 2번이나 바꿔 지금은 자신을 섬기는 중앙경비국의 30세 연하 여종업원과 결혼했습니다. 이어 테니스 스타 펑사이의 장가오리 전 상무위원 성추행 사건에 침묵하던 간영 중국 부녀보가 19일 왕리홍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당의 아청꾼으로 불리는 후시진이 나섰습니다. 최근 은퇴를 발표한 한국15 전 편집장 후시진은 물러난 후 특별논설위원이 되었습니다. 후시진이 은퇴한 후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부정적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후시진 자신도 부정축제와 성적 문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 왕리홍 사건에서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중기위가 직접 나섰습니다. 중기위는 이 글에서 시진핑이 중공문대회에서 문예 종사자에게 요구했다며 어깨를 세울 때 먼저 덕을 쌓아야 한다. 역사를 위해 전기를 쌓자는 등등 어깨의 어지러운 현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사는 독존무신론으로 문화 대혁명 기간에 중국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가장 도덕적이지 못한 당 문화로 탈바꿈한 중공이 무슨 입덕과 존경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반부패는 중기위가 관장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번에 왕리홍을 공격한 후시진은 지난해 말 소속 부편집장인 딴징타오가 후시진이 두 여성과 간통을 했으며 각각 한 명의 사생활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중기위에 실명 제보했었습니다. 그 결과 중기위에서는 간단한 조사만 하고 후시진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딴징타오는 각성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기위가 가장 잘 아는 것은 관리의 엄탕함이고 심지어 엄탕한 관리들의 보호막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사는 공정하게 말하자면 현재 중국 모든 가능과 사회적 문란 현상은 중공의 폭정과 난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은 탐욕으로 탐욕을 다스리고 악으로 악을 다스리고 음란으로 음란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중기위가 도덕 판관처럼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와 관측통들은 2021년 인권 문제에 대해 중공은 개선은커녕 전면 후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중국의 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요인이 생겼다고 만장일치로 평가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공의 악행에는 유구르인과 티베트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파룬궁 수린인들에 대한 박해, 기독교 등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 변호사를 포함한 인권 옹호자, 청원인과 시민 기자들에 대한 임의적 체포와 구금, 홍콩 민주 인사들에 대한 실행과 투옥, 학술계 리더와 전문가들에 대한 침묵 강요,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장기간 심각한 인식 부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인권 보호 전문 웹사이트 편집인 에디터는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은 중국의 인권 상황이 1980년대 이래 최악의 시기라고 미국의 소리에 전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제재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파룬궁 인권변호사 단체의 주완치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공 당국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불법 판결, 고문, 납치, 체포 등 크게 여러 부류로 나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수로 보면 한 달에 90에서 100명 정도가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80세 정도이며 행기는 1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준공이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이 실제 피해자 수를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체 장기 적출로 불법 장기 매매를 해왔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생체 장기 적출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준공은 최근 들어 기독교, 불교, 지하교회, 심지어 정부가 통제하는 삼자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준공이 무신론적 본질을 바탕으로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종교단체의 수와 권력 확대로 전체주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준공이 하는 일은 국가와 인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통치의 필요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인권 변호사도 준공 탄압의 대상 중 하나이며 박해 행위가 갈수록 비인도적이어서 감옥에서의 고문, 출소 후에도 계속되는 가택 감금 상태에 있거나 출국 금지되는 등 예를 들면 탕지텐과 그 페이슝 등 변호사들의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불치병에 걸려 그들을 돌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준공의 또 다른 인권 침해는 시민 언론인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데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지금까지 최소 127명의 언론인이 수감되어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언론인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라 홍콩의 민주 인사들에 대한 준공이 탄압을 확대해 홍콩 고유의 법적 환경, 자유로운 생활 방식과 시민사회는 이미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신장,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준공의 박해 역시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단체 가디언의 설립자인 스웨덴 국적 피터 달링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펑사이 사건에서 국제여자테니스협회가 준공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국제사회에 가장 좋은 시범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준공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또 다른 예인데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어도 무방하다라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 주한치는 미국과 유럽, 대만, 일본, 호주에서 마그니키 인권책임법과 같은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이 법을 인용해 인권 침해자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